직장 병행을 하시면서 합격을 하셨어요. 순공 시간이 되게 많이 나오면 8시간까지 나오긴 했었는데 그때 새벽에 주말에는 10시간, 12시간 정도 지하철에서 이동할 시간에는 항상 암기 과목을 보도록 항상 좀 틈틈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박민정 평가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민정 평가사님은 직장 병행을 하시면서 합격을 하셨어요. 직장을 중간에 휴직하신다든지 하지 않으시고 계속 직장 다니시면서 이렇게 준비하신 케이스라 직장 다니시면서 대비하시는 수험생들한테 많은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사전 인터뷰를 조금 했는데 조금 놀란 것들이 좀 있거든요. 엄청 압축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시간 활용과 방법론들이 아주 좋은 팁들이 많아서 오늘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35회 감정평가사로 합격한 박민정이라고 합니다. 다니셨던 직장하고 우리 평가사의 연계성, 그러면서 이제 평가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거,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소개를 중심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도시개발공사에 5년 동안 근무를 했고, 근무를 하면서 그 감정평가서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보면서 또 전문 직종에도 관심이 있었는데, 여러 이제 전문직들 중에서 감정평가사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분야는 과연 뭘까? 그런 궁금증도 생겼고, 그리고 제가 어찌됐든 도시개발공사에 있으니까 이 커리어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감정평가사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병행이시긴 하지만 이제 1차 시험하고는 좀 연계성을 많이 가지고 베이스가 있으신 상태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었는지 좀 많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되게 공부를 많이 했었어가지고 베이스가 있었고, 그 감정평가 관계법규 자체도 이제 부서에서 이제 도정법은 이제 많이 봤었어야 됐고, 국토계획법도 좀 익숙한 법이었기 때문에 등기법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게 베이스가 좀 있었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공부한 기간, 네. 그다음에 하루의 순 공부 시간, 그리고 시험 직전에 어떤 시간의 활용, 내지는 뭐 연차 이런 것들도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부 기간은 3년 정도 되고요. 제가 원래 1차는 좀 더 4년 전에 한번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좀 편찮으셔가지고 제가 공부에 집중을 아예 못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한 2달 정도 공부를 하다가 조금 나중에 하자라고 이제 1년 정도 쉬고 다시 이제 시작을 해서 다 이제 제가 이번에 후기를 쓰면서 계산해보니 한 3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이제 2차 조금 하시면서 네. 1차 네. 하시고, 네. 1차 합격하시고 23년 4월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2차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합격한 케이스인데, 순 공부 시간 이런 관리 좀 이야기 좀 해볼까요? 제가 순 공부 시간은 사실 이제 직장 병행을 하시게 되면 직장이 어떤 순간은 진짜 바쁘고 어떤 순간 조금 일상 업무라서 괜찮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진짜 완전히 풀로 공부를 엄청 많이 했다. 그때는 8시간까지도 나온 적은 있었고요. 그럼 8시간 평일에요? 네, 평일에. 그럼 이제 일과 중에 한 2-3시간? 네, 새벽에. 새벽? 네, 새벽에. 연세가 좀 있으시는데. 연세라니요? 일과 중에 뭐 2-3시간, 4시간 이렇게 하시고, 네. 퇴근하시고 나서 보통 뭐 귀가하시면 7시? 제가 5시에 맞춰가지고 저는 이제 유연 근무를 해서 8시 출근? 네, 5시 퇴근이어가지고 5시에 가서 바로 씻고 독서실에 딱 앉으면 6시 반에서 7시 정도였습니다. 식사까지 하시고? 식사는 안 했습니다, 저녁은. 먹으면 졸려가지고 저녁은 아예. 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루에 2끼 먹어요? 네. 다이어트를 저는 약간 예전부터 공부할 때면 저는 식사를 하면 또 이제 졸리고 공부가 집중이 안 돼서 저는 항상 저녁은 안 먹고 했습니다. 저도 하루에 2끼 먹긴 하는데 저는 간헐적 단식 때문에. 저도 간헐적 단식으로. 집중력에는 문제 없었나요? 시간이 일단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집중은 오히려 더 잘 됐던 것 같고요. 그러면 6시 반부터 네, 11시 반 정도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독서실은 자택 근처?
네, 집 바로 네, 앞에 있는. 집하고는 분리하셔가지고. 네네. 그렇게 해서 하루에 뭐 8시간에서 8시간. 네, 많이 할 때는 8시간. 주말에는 거의 10시간, 12시간 정도 공부했었습니다. 쉬는 시간, 쉬는 날은 거의 한 달에 하루 정도 쉬었나요? 주말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12시간을 공부한 게 계속 앉아서 공부를 하진 않았고 이렇게 뭐 실무나 그런 거 무조건 앉아 있어야 되는 공부 시간에는 또 앉아 있다가 또 암기나 그런 거 할 때는 걸어 다니면서 운동하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 그때 약간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공부량과 스케줄을 가지고 방역 과사님 이제 준비를 하셨고 일단 뭐 많이 도움되지 않긴 하겠지만 이제 베이스가 있는 1차의 베이스가 있는 분들은 이제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회계 경제 같은 경우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네. 어떤 식으로 좀 하는 게 좋을까요? 문제풀이 강의를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랑 또 경제는 이론이랑 다르게 문풀하면 또 다른 세계가 그죠? 펼쳐져가지고 특히 회계는 시간이 엄청 부족해서 시간 내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를 좀 파악하려면 맞아요. 문제풀이가 진짜 중요해서 문제풀이 위주로 풀었고 그리고 원가 회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버리진 않았는데 제가 원가 회계를 예전에 공기업 준비할 때는 좀 공부를 했었어가지고 풀어보니까 저의 판단으로는 이거는 내가 풀 수 있어도 시간 안에 완수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원가 회계는 조금 앞부분만 좀 문제를 풀고 뒷부분은 좀 약간 소홀히 했고 그랬고 경제는 뭐 문제풀이랑 이론이 저는 정말 너무 달라서 경제도 집중적으로 문제풀이 위주로 풀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저희 일반 수험생들? 저는 일반 수험생인가? 전업 수험생들도 이제 1차 준비할 때 가장 마지막에 시험 직전에 꼭 해야 되는 연습이 모의고사를 보고 내가 아는 문제와 뭐 모르는 문제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실전 시험에서 안 되면 시간만 가고 손댔다가 시간 먹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하셨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나머지 뭐 민법은 아예 제가 베이스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민법은 그래도 기본 강의 듣고 문제풀이를 이제 정석대로 조금 한 케이스고 감정평가 관계법규는 이게 원래 약간 베이스가 있긴 했지만 이게 그냥 법조문이나 그 요약집으로 보기에는 저는 조금 안 들어와서 아예 처음부터 기출문제를 사서 기출문제를 제가 기출문제로 서브를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럼 이제 민법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가 없어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래서 강의를 어떻게 들었나요? 몰아서 들었나요? 집중적으로 들었나요? 아니면 그냥 쭉 펼쳐놓고 강의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학습하셨나요? 집중해서 강의를 하루에 3-4강씩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돌려서 뭐 한 2주 동안 끝내겠다 이렇게 5과목에서 3-4과목이 빠지니까 맞습니다. 부동산학 개론은 이론을 조금 하고 들어간 거여가지고 맞아요. 네, 거기는 계산 문제 위주로 따로 좀 공부를 했고 기출 문제를 돌리는 걸로 공부했습니다. 여담인데 제가 제일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2차를 좀 먼저 선행 학습하는 게 좀 트렌드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 초시생들이 실무부터 듣는데 제가 제일 힘든 건 뭔가 하면 아니 관계법규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고 부동산 학원론이죠? 학원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실무를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를 계산 위주로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가 아닌데라 생각하니까 그 부분들이 용어를 낯설어 하시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역으로 학원론에서 실무 문제가 한 대여섯 문제 나오죠. 네 맞습니다. 그거 또 1차 하실 때는 또 엄청 또 쉽게 가시고 좀 거꾸로 됐어요 약간. 그럼 일단 이제 뭐 베이스가 있으시긴 한데 그러면은 우리 지금 12월부터 했나요? 12월부터 3월까지 중에서 12월 1, 2, 3개월은 2차를 병행했고 요때는 2차의 기본 강의 정도? 그렇고 1차를 한 달 집중해서 1-2달 정도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2달 정도? 보통의 수험생의 3분의 1 정도? 1차는 제가 또 1차는 그 정도 베이스가 있으니까 있으셔가지고 훌륭한 점수로 1차는 그래도 효율적인 점수로 효율적인 점수로 이렇게 잘 넘어오셨습니다. 이제 2차 이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2차에서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좀 깜짝 놀란 게 운동을 하시거나 이동하시면서 암기를 하셨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부 시간을 늘렸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이제 순공 시간이 되게 많이 나오면 8시간까지 나오긴 했었는데 업무적으로 굉장히 바쁘거나 그렇게 되면 한 4시간 정도밖에 공부 못 할 때도 있었고 지금 일하는 회사에서 이제 연말이면 되게 또 바빠가지고 네네. 아예 오후에 공부를 못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이동할 때 항상 그 전 수험 기간에 아예 공부를 못하는 시간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지하철에서 이동할 시간에는 항상 암기 과목을 보도록 했었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뭐 점심시간에 직장인 분들은 점심 먹고 막 산책하시고 많이 그러실 텐데 그때 항상 이제 핸드폰에 다 제 서브노트를 저장을 해놓고 보면서 외우고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 부분 무조건 외워야지 그런 식으로 조금씩이더라도 항상 좀 틈틈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럼 하다가 힘들고 하니까 자꾸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이제 루틴하게 하셨다는 게 상당히 의지가 있으셨다. 대단하시다. 근데 말씀 들으면 진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암기는 이동하면서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 어쨌든 공부에서 우리가 암기의 파트와 이해 파트 또는 앉아서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나누셨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앉아서 공부하는 것들은 어떤 걸 하셨는지 또 암기는 이렇게 하셨는지 그런 것들 좀 이야기해 볼까요? 실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앉아서 하는 수밖에 없어가지고 실무는 앉아서 뭐 나중에 마지막에는 거의 스터디 문제를 하루에 뭐 100점은 꼭 풀자 뭐 이런 식으로 했었고 수험기간 중간중간에는 이제 그 논점별로 조금 계속 정리를 하면서 앉아서 계속 공부를 하도록 했고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에는 또 서브 정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서브 정리 같은 거 이론이나 법규 서브 정리를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이제 오늘 외울 거 일주일 안에 외울 거 한 달 안에 내가 한 바퀴 돌렸으면 좋겠다 이걸 조금 정리를 해서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지하철이든지 이동하는 시간, 점심시간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많이 외우도록 했습니다. 서브라는 게 이제 수험생들이 조금 착각하는 게 서브는 어떤 내가 합격의 비기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서브라는 거는 내가 공부해 가는 과정에서 정리해 가는 과정이고 내가 이걸 암기해야 되겠다, 이해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일종의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암기할 것을 따로 챙겨서 그걸 또 이동하는 시간에 효율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16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2년 정도의 본인은 3년을 했지만 2, 3년 안에 직장을 휴직 안 하시고 합격한 케이스가 전 처음이고 보통 한 휴직 안 하시면 한 4, 5년 정도는 걸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엄청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단기간 완전 찐 직장 병행의 단기간 이런 생각이 들고 과목별로 들어가서 실무 이론 법규는 이런 스케줄에 의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포인트는 이렇게 잡았다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실무부터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면 실무 고득점이세요. 엄청난 고득점이시기 때문에 실무는 그 평가사님 강의를 저는 거의 2번 정도 기본 강의를 들었고 기출 강의 들었고 그리고 기출 강의 그렇게 들었죠. 그렇게 들었고 뭐 스터디는 항상 매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들었는데 초반에는 되게 논점별로 정리를 계속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뭐 오늘 수업 만약 보상 어떤 부분 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필기 노트 있으니까 그 부분 보고 그 서브 노트도 되게 굉장히 훌륭하게 출판을 해주셨으니까 거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 써놓는 식으로 그렇게 정리를 계속하는 과정이었고 당연히 암기도 그때는 같이 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중반부에는 이제 문제를 한번 이제 중급을 이래독을 풀었습니다. 그 전에 기본 책도 풀긴 풀었는데 중급을 풀었고 이래독을 그렇게 중급 이래독을 한번 하고 마지막에는 저희 스터디 문제를 이제 하우패스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의 스터디 문제 다 모아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아니면 저녁에 100점씩 풀고 그때 논점이 만약에 내가 타당성 분석을 잘 못 풀었다. 그러면 다시 중급의 타당성으로 찾아가서 그 문제를 풀고 그 실무 노트나 그 필기 노트에 다시 타당성으로 가서 다시 한 번 더 보고 그렇게 해서 중급 이해독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총 이해독을 했고 기출은 당연히 기출도 이해독을 풀었고 그런 식으로 논점별로 저는 조금 정리를 계속 하고 되새기고 그렇게 풀었습니다. 실무는.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감정평가서는 제가 근무를 하면서 많이 봐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서를 보셨기 때문에 네. 해당 문제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쓰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실무를 이제 숫자에 수학처럼 느끼시는 수험생들이 많은데 우리 이제 박민희 평가사님은 보고서로 네. 느끼신 거죠. 네. 그래서 합격 수익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평가 개요를 잘 쓰시려고 정리를 했고 또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그런 서술이 되게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아주 고득점을 맞으신 것 같아요. 이론은 사실 저한테는 이론이 가장 힘든 과목이었는데 초반에는 기본 강의는 다 들었습니다. 강의를 다 듣고 당연히 뭐 이해도 했는데 막상 이제 적어야 되는 날이 오니까 어떻게 뭘 뽑아서 써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제가 항상 예전부터 공부하다 좀 막히면 좀 기출을 먼저 보는 타입이어가지고 이론의 기본 강의를 끝내고 기출이 논점별로 되어 있는 문제집을 사서 기출 문제를 따라서 그걸 통해서 제가 서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개념 쪽에 기출이 나왔으면 그걸 이제 기출 문제를 보고 개념 파트에서는 이 부분을 시험관들이 물어봤구나. 그 부분만 따로 정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총 이제 기출 문제를 논점별로 다 서브를 만들고 나서 그때 다시 기본 강의로 돌아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론 문제 같은 경우에 그 재료달 원가 요쪽에 문제 파트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도 감가수정 이 부분도 나왔었잖아요. 그게 미기출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제가 기출 문제를 정리를 하고 다시 기본서 돌아가면서 미기출 부분 뭐 감가수정 이런 부분 뭐 다시 그 부분을 따로 정리해서 다시 서브에 끼워 넣는 방식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해도 나중에 훨씬 더 잘 됐고 암기도 잘 됐고 마지막에 자동적으로 기출 미기출을 따로 확 정리가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또 박민희 평가사님 말씀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게 제 강의가 조금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박연아 평가사 강의를 듣고 제 강의를 듣던지 아니면 그 이전에 뭐 다른 강사님들 강의를 듣고 제 강의를 듣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제 강의를 듣는 수험생들한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일단 실무 문제를 구경이라도 하고 와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객관식 문제하고 조금 다른 것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니까 공부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OX 위주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이 예상이 되고 그 문제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무라는 문제를 처음 봤을 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거기에 포커싱을 해서 이제 공부할 수 있잖아요. 사실 1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딱 쪽집게식으로 포인트를 짚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게 바뀌어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문제는 의식이니까. 근데 2차는 그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박민희 평사님은 이론이 조금 잘 안 잡힌다는 게 결국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쓸지 이런 것들이 감이 안 잡히니까 본인이 그 갈증을 기출 문제로 해소를 하고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쟁점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다라는 감을 가지시고 한 게 그 부분이 정말 길을 잘 찾아서 가신 부분 같아요. 네. 덧붙이자면 실무도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평가사님이 정리해 주셨을 때 수업 시간에 타당성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나왔었다고 정리를 한번 해주시잖아요. 저 실무도 항상 기출 통해서 타당성 파트면 지금까지 이런 게 나왔구나를 항상 정리를 하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실무도 결국엔 기출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법규는 또 좀 어떻게? 법규 점수 제일 낮아가지고 합격자 평균은 대세. 네. 근데 워낙 다른 과목이 고득점이라서 그렇지. 법규는 외우는 게 좀 제가 절대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게 외우는 게 조금 힘들었었는데 결국엔 법규도 그 법률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외워지지가 않아가지고 법규도 기본 강의 들으면서 그런 뭐 행정법적인 용어들이나 약간 법규적인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 사고 같은 걸 계속 기본 강의 들으면서 이해하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법규는 서브를 따로 정리하진 않았고 기존에 뭐 굉장히 잘 되는 서브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 그걸 이제 공대평가사님 걸로 저는 외웠는데 그 서브를 열심히 외우고 그리고 최신 판례 특강도 하시고 스터디 때 계속 최신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서브에 끼워 넣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박민희 평사님은 실무를 조금 잘 잡아가셨고 이론도 나름 이제 그런
본인의 방법들을 네. 길을 찾으셔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하셨던 그 부분이 있고, 법규는 본인이 제일 약하다 하시지만 그래도 점수 때는 그래도 합격자 평균 점수 되시고 최적의, 만약에 법규에 막 과투자하셨으면 밸런스가 그쵸. 이론이랑 실무가 아무래도 실무는 또 과락이 많이 나니까. 일단 뭐 2차에서 예를 들어서 실무를 100분 안에 100점을 풀었다? 뭐 네.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이론 법규로 어쨌든 답안을 다 완성했다? 라는 그 시기가 몇 월 정도의 그런 시기가 왔는지. 사실 이론 법규는 예를 들어서 약간 초반 문제, 스터디 문제는 다 그냥 설명하시오 이런 거죠. 네. 그때도 사실 처음부터 시간 내 16장은 채울 수는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해했던 걸 가지고. 네, 이해했던 거 가지고. 어찌됐든, 아까 보고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외우지 않아도 어떻게 쓰는 거는 그래도 조금 익숙한 부분이어가지고, 쓸 수는 있었고, 그래서 이론 법규는 암기의 문제였고, 내가 과연 내가 쓴 내용이 정확한 건지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쓰는 거는 사실 초반부터 쓸 수는 있었고요. 16장 정도는. 어쨌든 뭐 글짓기를 하든 말든.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내가 이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궤도에 이제 정확한 내용을 쓸 수 있는 서술까지는 저는 거의 시험 막바지까지 네, 진짜 1, 2주 전까지만 해도 1, 2주 전에도 저는 계속 법규를 외우고 있었거든요. 논점을. 이거 한 3회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약간 계속 이랬었어가지고 진짜 거의 끝까지 계속 보고 있었고, 실무는 제가 작년에 이제 한번 시험장 들어갔었고 올해 한번 들어갔었잖아요. 작년에 들어갔을 때 제가 그때 점수를 받고 나서 느낀 게, 이게 어찌됐든 무조건 써야 된다. 모든 문제를 남김없이. 내가 그냥 제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확 받아가지고, 실무는 스터디를 그때부터 할 때부터 이 문제를 내가 틀리더라도, 계산이 실수가 되더라도 우리 문제마다 다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이 결국엔 있잖아요. 실무도 결론까지 무조건 내자. 약간 이 전략으로 계속 갔거든요. 그래서 실무는 거의 중반까지는 마지막 문제에서 결론을 조금 미진하게 낸다 정도까지는 풀었었고, 마지막 이제 거의 시험 막바지에서 틀리더라도 다 채우긴 했었어요. 박미애 변호사님은 특징적인 게 정리를 쭉 해 가셔가지고 막판에 이제 암기로 쫙 채우는 그렇게 정리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험 직전에 한 3주 정도 연차 그렇게까지만 하신 것 같아요. 2차 강의 들으면서 좋았던 거, 공부를 할 때 약간 J형이어가지고 논점이 하나 던져졌을 때 이 논점에 관한 모든 걸 다 어떤 기출로 나왔는지 다 파악을 해야지 다음 걸로 좀 넘어갈 수 있는 타입이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실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당성도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앞으로 나올 거, 이거를 한꺼번에 항상 정리가 필요한 사람이어서 강의가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저는 약간 저의 성향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그게 가장 좋았고, 법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처음에 법률 용어 진짜 이해가 안 됐었었는데 공대호 변호사님이 진짜 엄청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좀 빨리 이해를 하고 약간 사고를 좀 법적인 사고를 바꿀 수 있었다. 리걸 마인드를. 네. 공대호가 워낙 친절한 또 친절의 아이콘이니까. 네. 그리고 이론도 최명근 평가사님도 엄청,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체유 이용 같은 경우에도 이게 글로 보는 거랑 또 문제를 만났을 때는 또 이렇게 풀이 방법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하나 정답이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게 뭐 다 정답이 딱 없다라는 거라기보다는 결론이 조금 나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양쪽으로 많이 다 설명해 주셔가지고 그게 좀 사고를 확장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박민정 변호사님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투입해서 하신 것 같고, 집중력도 상당히 뛰어나신 것 같고, 그리고 그때의 길을 잘 찾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 또 고민이 생기면 막막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슬기롭게 해결하신 것 같아요. 시행착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슬럼프가 있었는지. 공부량이 엄청 방대하잖아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될지 몰랐을 때, 뭐 기본 강의, 보통 이제 전업 수험생이면 그냥 차례대로 풀커리를 탈 텐데 저는 이제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때 엄청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찾은 게 이제 기출부터 먼저 좀 집중적으로 해보자. 그렇게 극복을 했고, 슬럼프 같은 경우에는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부를 아예 못할 때도 좀 있거든요. 한 2, 3주 정도 이렇게 날려버릴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심리적으로 너무 압박감이 어떡하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계속 틈틈이 그 지하철에서 뭐 이동할 때 공부를 한다거나, 많은 양은 아닌데, 뭐 그 전에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을 때는 10가지 논점 하루에 외우자. 이렇게 생각했었으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을 때는 하루에 하나라도 외우고 그냥 가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양을 좀 조절하고 좀 집중하도록 노력했었습니다. 수험 생활 전반에서 본인한테 칭찬할 만한 거. 그 꾸준히 계속 했었던 점? 그 보통 이제 당연히 슬럼프는 오는 거고 당연히 갑자기 공부하기 싫을 때도 있고 또 이제 직장 많이 병행하시는 분들은 육아 병행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분명히 또 공부 시간이 안 나올 시간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진짜 꾸준히 해왔던 점을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게 결국 합격할 수 있었던 네, 끝까지. 반대로 이건 안 했어야 되는데. 좀 당연히 공부하면서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한 번씩. 그 걱정이 되면 또 수험생들 아시겠지만 또 공부도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걱정할 시간을 좀 줄였었어야 했지 않나. 스트레스. 네, 그때 공부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스트레스. 제가 봤던 직장 병행 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슬기롭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신 것 같고, 이 영상을 듣는 많은 수험생들 또는 진입하시려는 분들이 조금 가려서 들어야 될 게, 수험에서 효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효율이라는 것이 공부를 덜 하는 게 효율이 아니거든요.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면서 방법론적으로 내가 부족한 부분 또 메타인지에 의해서 보완해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효율인 건데, 이것이 적게 공부해도 합격한다? 이것이 효율이다? 그건 아닌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박민혁 평가사님께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시간, 운동하는 시간까지를 가장 최대 효율로 뽑아내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막 들어온 후배들한테 네. 직장을 병행하시는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어찌됐든 아까 평가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메타인지,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못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본인의 스스로 알아가는 시간이 꼭 필요하실 것 같아요. 직장 병행을 하시다 보면. 그리고 당연히 직장 병행이 직장을 또 소홀히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또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 직장 생활이란 그런 게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래도 주어진 시간 충분히 하면, 끝까지 한다면 또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박민혁 평가사님 모시고 직장 병행하면서 어떻게 합격했는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하우패스